평형이죠. 거기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보시게 되면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뭐 초등학교 때 다 배웠었던 내용이지. 먹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그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쭉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먹이 그물은요. 이런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게 먹이 그물이죠.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요 에너지 흐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유기물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자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1차 소비자가 먹어대는 거야. 그리고 1차 소비자가 만들어낸 걸 또 2차 소비자가 먹어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2번 해보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사용되어 열 에너지로 방출되어 남는 것이 상위 단계로 이동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가요. 각 영양 단계에서요. 생명 활동을 하고 나서 열 에너지로 방출돼. 그리고 남은 에너지가 있잖아. 그걸 이제 나를 누가 또 잡아 먹으면 그 남은 에너지가 걔한테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체적인 에너지 양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는 거야. 내가 쓰고 난 나머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 밑줄 한번 쳐줘.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생태계에서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자, 이 지구상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애들은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유기물과 그다음 열에너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생태계는 물질은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를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은 생산자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다음 그 중에서 열로 방출되어 날아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1차 그리고 또 열로 날아간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2차 이런 식이야. 결국에는 에너지는요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걸 누가 채워줘? 태양이. 태양 에너지가 채워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번에 잠깐 요거 보자. 태양의 빛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저장되는 거죠. 화학에너지가 되는 거죠.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돼서 저장됐어요. 그 유기물이 먹이사슬 따라서 소비자를 타고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포 호흡을 하면서 또 역시 생명할 때 필요한 열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죠. 자, 죽으면은 이제 배설물에 저장된 화학에너지가 분해자를 통해서 열에너지로 또 방출되는 거죠. 이런 식이야. 결국에는 다 열에너지로 방출되어 날아갔어. 그걸 다시 빛에너지에 의해서,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채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 별표 딱 쳐져 있죠. 이 생태 피라미드 보시게 되면 자, 생산자,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개체수 보세요. 생산자가 제일 많죠. 그 다음 1차, 2차, 마지막 3차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생물량 피라미드. 자, 여기 생물량 여기 나와 있어요.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생물량 피라미드 봐도 역시 1차, 2차, 3차, 4차 이런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 다음 에너지 피라미드. 에너지 양에 대한 얘기야. 1차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 2차, 3차 이렇게 쭉 갖고 있는 양을 보면은 역시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혹시 이 말들 중에서? 결국에는 생산자가 많이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나서 걔가 쓰고 난 다음 거를 1차 소비자가 갖고 가는 거야. 1차 소비자가 또 먹고 살 거 아니야, 걔도. 먹고 살면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 그럼 2차 소비자가 그 나머지 것들을 또 갖고 가는 거, 먹어 가는 거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3차 소비자, 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에너지량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니까 여기 봐봐. 먹이사슬이 계속 무한으로 이어지지 않아. 그지? 최종 소비자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소비자 위상으로 가진 않아. 왜 그러는 거야? 에너지가 계속 전달되면서 양이 점차 줄어들어요. 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몇 단계 정도까지만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쉬워.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종류와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생태계 평형이야. 생태계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먹이 그물이 단순한 거에선 메뚜기 죽어버리면 위에 있는 애들 다 죽어. 먹을 게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선 메뚜기 죽더라도 수리부엉이가 다른 것들을 먹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야지만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여기서 별표 또 한번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세요. 1차 생산자 1차, 2차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있었어. 근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대. 1차 소비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개체수가 증가를 했어. 그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생산자 양이 확 감소하는 거야. 왜 그러겠어? 1차의 개수가 많아지니 생산자를 많이 먹어서 생산자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2차 소비자도 증가를 해. 왜?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1차 소비자가 먹인데 걔네들이 많아졌으니까 먹이가 풍부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소비자도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다시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먹을 건 줄어들고 날 먹을 애들은 늘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1차 소비자가 감소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이제 2차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먹이가 감소한 거지. 그럼 2차도 같이 감소하게 돼요.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 보자. 1차가 감소를 했으니까 날 먹어갈 애들이 줄어드니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먹고 살만 하겠지. 그래서 생산자는 오히려 증가를 해서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다시 복원된다라는 얘기야. 이거 이해되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여기 봐봐, 앞에 봐봐. 요 피라미드랑 요 피라미드는 같은 피라미드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있었던 피라미드의 안에 생산자 1차, 2차의 양하고 이 생태계 평형이 한번 깨졌다가 다시 원상복구됐을 때의 1차 생산자 1차, 2차의 양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좋아요. 이제 개념 쏙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2번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1번 해보자. OX, OX. 2번은요, 기억, 디귿, 니은. 질문 있니? 없어요. 오케이. 자, 요번에는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얘기인데, 말 그대로 이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생태계 평형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깨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야. 자연 상태에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계를 넘는 환경 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요거 한계를 넘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자연적인 재해로서 생태계 평형을 깨는 환경 변화 요인으로는요. 자연적인 자연재해, 홍수, 뭐 지질, 산불, 뭐 산사태, 화산 활동,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서식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자, 서식지가 사라지니까 먹이 그물의 변화가 생기겠죠. 자, 여기 대표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어. 1883년 뭐 인도네시아 작은 섬에서 거대 화산 폭발 3분의 2가 사라지고 그래서 해일도 왔고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이 다 사라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어요라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인간 활동이죠.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도시화시키고 개발을 하고 오염시키고 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무분별한 벌목 나와 있죠? 이 목재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벌목을 했어. 그럼 나무를 잘라냈으니까 산림 토양이 쉽게 침식돼 버리는 거야. 자, 산림 토양이 쉽게 침식돼 버리면 바로 옆에 2번 보자. 토양 침식에 의한 피해라고 되어 있죠? 자, 숲을 훼손으로 노출된 토양은, 자, 토양이 노출되면은요, 유기물이 줄어들게 돼요. 그럼 유기물이 줄어들면 생물 살기도 어려워지고요. 자, 그리고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 토양이 유실돼.
토양이 유실되면 그게 하천으로 유입되죠. 그럼 하천 생태계도 피해를 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쭉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 경작지를 개발하죠. 인간이 이제 식량이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숲이나 평원이나 이런 거를 그 밭으로, 논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게 되면은요, 숲이 사라지잖아? 그러면은 생태계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래서 멸종하는 애들이 생기게 되는 거야. 또 도시화. 자,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도심 속에 이렇게 빽빽한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도로 건설한답시고 산을 막 깎아버려. 그럼 이쪽과 이쪽이 단절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식지가 분리되면서 서식지가 축소화되는 거야. 이렇게.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분리된다. 분리된단 말이 봐요. 이런 거야. 하나의 커다란 산으로 있었는데 조그만 산 두 개로 바뀌게 되면 요 조그만 산의 생태계는 줄어드는 거야. 오히려. 표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자, 그리고 이 무질서한 건물들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네, 공기가. 그럼 오염물질이 쌓이죠? 그러면서 열섬현상이라고 해가지고서는요, 도심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거죠. 발열하는 자동차, 공장, 주택 이런 것들 열기관으로부터 방출되는 열 때문에 도심 자체가 하나의 열섬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대기오염도 심각하죠. 이게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사용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증가, 특히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계절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수질오염도 심각하죠. 여기 생활하수 증가, 숙잔폐수 이런 것들은요. 하천에 이렇게 그대로 유입되잖아. 그럼 유기물들이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확 증가를 해. 문제는 이 플랑크톤이 증가를 하면은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써먹어버려. 그래서 산소 양이 줄어드네. 그럼 물고기들은 산소를 숨을 못 쉬니까 집단 폐사하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자,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1905년 카이바브 공원의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슴 보호하려고 늑대 사냥을 허가한 거야. 늑대를 막 죽여버린 거지. 그래서 늑대를 죽이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자, 여기 봐봐. 늑대 사냥 허가 시점에서 늑대 양이 확 줄었죠. 이렇게. 그랬더니 빨간색 발 사슴양이 확 늘어나는 거 보이죠? 사슴양이 늘어나. 왜? 얘네들을 잡아먹을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사슴양이 늘어나니까 뭐가 줄어들고 있어? 초원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자, 초원이 줄어드는 거야. 자, 그래서 초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먹이가 줄어드네, 사슴에. 먹이가 줄어드니까 지금 사슴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다시 확 줄어들고 있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웃기죠? 사슴 보호하려고 늑대 죽였더니 오히려 사슴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초원량이 감소해서. 자,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파괴하면 원래로 회복하는데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애들은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죠. 도로나 댐 건설 등으로 나뉜 서식지를 생태 통로를 설치하죠. 우리 고속도로 같은 거 달리다 보면은요,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놓여져 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그게 생태 통로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서식지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서식 환경이 훼손되어 생태적 기능을 잃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하여 하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도 실시를 하죠. 우리 중랑천이니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복원 사업 막 하고 있죠. 자,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옥상 정원이라든가 숲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 자, 그다음 국립공원 지정해 가지고서는 보호한다라든가 이런 것들. 어려운 거 없죠? 자, 밑에 개념 쏙쏙 해보도록 하자. 3번, 4번, 5번 풀어주세요. 자, 보자. 그럼 3번에 55x, 4번에 니은,
디귿, 미음. 5번에 XOO. 틀린 거 질문. 자, 멸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뭐 생태, 해양 생태계 먹이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멸치를요, 이렇게 물에다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 불리는 이유는 이렇게 위를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멸치가 뭘 먹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 갈라가지고 위를 분리를 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위를 갈라서 내용물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는 건데요. 플랑크톤을 관찰이 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리는 까닭은요, 위가 쉽게 분리되도록 내용물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그런 거고요. 영양 단계 보면요, 멸치는요, 멸치 위 속에 발견된 생물보다 상위 단계, 그러니까 플랑크톤보다는 상위 단계에 있는 생물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을 동물 플랑크톤이 먹어요. 그리고 멸치가 먹죠. 또는 식물 플랑크톤을 멸치가 직접 먹던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먹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자, 옆에 1, 2, 3번도 해보도록 하자. 이번에 OXOO, 이번에 가가 식물 플랑크톤이죠. 나가 멸치고요. 다가 고등어, 라가 상어예요. 그 다음 3번에는 니은이에요. 동물 플랑크톤은요. 소비자예요. 식물을 먹어대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오케이? 생산자는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자, 내신 칸탄부터 해가지고서는요, 253쪽까지 역시 또 문제를 싹 다 풀 수 있도록 해주세요.